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추적의 MC 유신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아프리카TV 개그맨 최군의 군기피 의혹 진실 1편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개그맨 최군은 자신의 입장 표명을 했고, 그리고 OSEN과 인터뷰에서 다양한 새로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BJ 추적의 반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J 추적은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사자TV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노력해야 될 BJ 추적. 하지만 BJ 추적 1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BJ 추적은 인터넷 방송과 BJ의 부정부패,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로지 팩트, 진실만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TV 인기 개그맨 BJ인 최군의 군기피 의혹의 진실 2편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 그리고 최군이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 밝힌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 OSEN 언론사와 인터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떠있는 이미지는 바로 포털에서 최군을 검색하면 뜨는 프로필 사진과 프로필 내용입니다. 출생은 음력 1987년 9월 2일생, 신체는 181cm에 80kg의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소속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박명수가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상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성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박명수에게 상당히 관심과 또 애정을 받은 개그맨이었죠. 데뷔는 2007년 MBC 개그야입니다. 2007년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뷔가 2007년 MBC 개그야입니다. 본인도 이 MBC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야에 엄청난 애정을 보이게 됩니다. 수상은 2015년 아프리카TV BJ 대상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고, 그 이전에도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서 2회 대상을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상을 안 했던 해에도 최우 수상을 차지했던 또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16기 공채 개그맨이라고 자랑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군은 2007년 2월 MBC 공채 16기로 선발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오른쪽 그 벤치에 앉아있고 선글라스를 껴있고 머리가 장발이고요. 입술을 좀 우스꽝스럽게 모으고 있는 체크 남방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군입니다. 자, 이 16기 개그맨이 이제 선발되고 나서 바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기사로. MBC 코미디, 대한민국 코미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면 국방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MBC 코미디, 대한민국 코미디, 우리가 책임진다. 남자 유정승, 홍성진, 김대성, 이석재, 김경진, 최우람, 황재성. 그리고 여자는 이미선, 박성아, 천예원, 김미연, 이영미. 예, 이렇게 MBC 공채 16기 개그맨으로 선발이 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자, 같이 충주에 갔나 봐요. 아주 뭐 사이가 좋습니다. 2007년 5월 2일 7시 5분에 기념사진이 등록됐네요. 자, 전체 공개된 사진인데 상당히 사이가 좋습니다. 예, 뭐 공채 개그맨 되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6기 개그맨이 단체로 충주 여행을 간 것인데 앞줄의 가운데 검정색 옷을 입은 것이 최군입니다. 이때도 장발이었죠. 네, 2007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인데요. 2007년 11월 13일 23시 58분 MBC 16기 개그맨 동기형 누나들 화이팅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이 제목을 보면 정말 이 동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게 되겠죠. 예. 자, 그런 애정이 아주 각별한 애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죠. 네. 자, 이때 당시 또 영화도 보러 갑니다. 위대한 캐츠비 2007년 11월 14일.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죠? 아주 뭐 훈훈한 훈남의 훈내를 풍풍 네, 아주 훈훈하게 풍기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자,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찍고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의 사진인데요. 2007년 12월 5일입니다. 문제의 이제 달이죠. 밤 9시 52분에 전체 공개된 내용인데, 자,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뭐 옆에 왼쪽에 보면 저랑 같이 방송했던 신동수 씨도 보이고요. 군복을 입고 다 있는데 여기서 최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일 뒷줄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나머지는 군복을 입었는데도 머리가 긴데 유독 혼자만 머리가 짧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요거 아닌데요. 네, NG가 좀 있었습니다. 요건가요? 네. 자, 확대한 사진이 요게 맞을 텐데 요게 좀 빠져 있네요. 자, 여기서 또 NG가 좀 납니다만. 자, 확인을 한번 확대 사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바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당황하지 않고 자, 확대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최군입니다. 머리가 상당히 짧죠. 2007년 사진이고 화질이 좀 안 좋지만 분명히 최군이 맞습니다. 머리도 군인과 같이 아주 짧은 머리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다른 남자 사람 분들은 대부분이 다 평소의 머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개그맨들의 머리는 상당히 깁니다. 그죠?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최군만 짧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머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신인이니까? 자, 두 번째, 군 입대 후에 바로 며칠 만에 6일 만인가요? 귀가했기 때문이네. 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군의관의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 바로 이런 사진에 동참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말이죠. 자, 어떤 부분일까요? 네. 자, 이 둘 중에 어떤 이유, 왜
그랬을까라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대에서 입대했다가 돌아온 시점, 그 시점과 연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2007년, 이 사진이 2007년 12월 사진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 12월 5일 9시 52분이기 때문에 그 전후 일정을 아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개그맨이라고 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제 3자나 그 객관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삭발까지 하고 입대할 정도라면 분명히 입대할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며칠 만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런 사진을 찍었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역이용한다면 내가 군 입대하려고 머리까지 깎고 입대를 했는데 설마 일부러 뭐가 다른 의도로 했겠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점은 MBC 공채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MBC 쪽에 군 입대를 하기 전에 개그맨 최군이 과연 그런 부분을 알리고 그런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거를 정리해 놓고 신변 정리를 하고 군대를 갔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주, 몇 달 동안 개그맨들이 밤을 새워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짜서 또 그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군대를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6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렇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이상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최군의 입대 날짜를 비교해서 최군이 과연 병역 기피를 할 목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MBC 쪽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런 신변 정리를 하고 제출했는지, 서류 같은 걸 제출해서 양해를 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티나 여러 그 시청자들이나 제보자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고 찾아서 저희 BJ 추적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더욱더 깊은 의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자, 과연 최군은 군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판단은 이 자료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BJ 추적의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 2차적인 판단은 병무청과 그리고 법원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BJ 추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인기 BJ이자 개그맨인 최군의 군기피 의혹의 진실 2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개그맨 최군이 저희가 BJ 추적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TV 자신의 개인 방송 그리고 개인 방송국 공지를 통해서 밝힌 입장 표명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문제점과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뜬 게 최군이 자신의 방송국에 띄운 입장 표명입니다. 폰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은 군대에 간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겠죠. 근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대 관련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제 입장 표명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사로 확인하신 대로 저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제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사로 확인한 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최군은 자신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다녀왔다는 2번의 거짓말 때문에 분명히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시청자들과 약속을 하고 뒤로는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처음 저는 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의 사실 증명을 해당 전민으로부터 받고 제출했습니다. 자, 2007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네, 2007년이 중요한 겁니다. 2007년. 자,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2007년 MBC 개그야로 데뷔를 했다는 얘기죠. 자, 신인 개그맨으로서 개그야에 데뷔를 하게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때 군대에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그야에 데뷔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죠. 실제로 병원은 다녔는지와 치료 과정 속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 10일간 입원하여 정밀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개그맨 출신이며 활동 내용 및 기사,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자료까지 담당 전문기관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웃긴 것은 말이죠. 좀 우스운 사실은 2007년도에 치료를 받았고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016년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떨어진 기간인데 이 변명에서는 너무 압축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는 신인 개그맨이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개그맨 출신이며 활동 내용 및 기사,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자료까지 담당 전문기관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저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요.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 병명을 받았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습니다. 자, 조울증이요. 우울증이겠죠? 없습니까? 지금 학원이나 독서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울증 없을까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미래가 어두운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우울증 없는 분이 있나요? 저는 거기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자, 약물남용. 약물남용은 이건 범죄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하게 됩니다. 약물을 남용했다. 그럼 제3자가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 몰래 투약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약물을 남용했다. 둘 중에 한 명의 책임입니다. 그거를 남용하게 처방했던 의사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남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군 깊이 의혹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물 남용. 제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거를 막 먹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환자가 약물을 남용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약물 남용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인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인격 장애는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런 장애인데, 아니 아프리카 TV의 현 서수길 대표와 양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곳에서 우리가 그 회사의 CEO 대표와 그렇게 절친하게 지낼 그런 능력이 됩니까? 그리고 박명수 등 많은 연예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심각한 군대를 못 갈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데 모든 대표적인 BJ들과 절친이고 큰 다툼이 없고 친하게 지냅니까? 만약에 그게 인격장애라면 저는 우주장애입니다. 우주급 인격장애입니다. 그렇게 많은 주요 대표들과 많은 BJ들과 절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18년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인간관계가 좋고 사교력이 좋은 사람으로 개그맨 최군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인격장애라니요. 그렇게 인간관계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인격장애라면 나머지 BJ들은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아니 우리도 힘들고 막 그러면은 감정기복 오락내락 합니다. 자, 그리고 불안. 일이 안 풀리고 빚이 생기고 뭔가 잘 안 될 경우에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충동적 행동. 누가 막 열받게 하면은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것도 있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군면제입니까? 그렇다면 현역으로 26개월, 예비군 8년, 민방위 올해 마지막인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 군 갔다 오신 분들은 국가를 향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참고 인내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군 복무 환경의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받았습니다. 최고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많은 인기를 스스로 알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릴 만큼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한 회사의 대표고 수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지상파, 케이블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CF까지 찍고 웹드라마까지 찍고 있는 이 젊은이가 과연 군대 가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까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이후 몇 번의 자료 제출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지 면제 판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면제를 확정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의 내용이며 자료이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엔 부족함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불순한 의도와 거짓된 치료와 검사는 없었으며 그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제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사과드렸지만 재차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손바닥TV 박명수의 질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프리카 TV LGU 플러스 CF를 찍으면서 여성 탤런트의 질문에 분명히 군대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본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뉴스 커뮤니티가 병무청의 취재를 통해서 그게 허위고 현역 입영 대상이라는 거를 밝혔을 때, 폭로 기사가 떴을 때 최군은 자신의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에 공지를 올립니다. 그 공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자, 지금 자료화면으로 사실은 띄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최군이 얼마나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는지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오후 4시 38분에 자신의 방송국에 올린 글입니다. 물론 하루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진정성의 의혹 제기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년여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군대 관련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생방송 도중, 과거도 아닙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을 살만한, 오해와 의혹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사기를 친 겁니다.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자, 아까 날짜 기억나시죠? 개그야 코너 합류한 날짜. 11월 20일 배기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을 다니며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12월 달에 군대 다녀온 머리죠. 예. 그러면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개그야에 합류했다고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그야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병역기 피해 의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꼭 국방의 의무를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쿤TV와 최군을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송에 임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약속을 또 대놓고 어겼습니다. 네.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과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럴 일은 없죠. 본인은 그 소송 내용이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하기 전까지 과연 그는 이 팩트가, 이 사실이,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 시청자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 인터넷 방송 최군TV를 하면서 수많은 악플과 공격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상처도 컸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날에 부족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수많은 악플과 공격을 받았던 것은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2번씩이나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사기를 친 것 때문이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끝까지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거라고 응원하고 사랑을 해줬던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뒤통수와 등에 칼을 꼽는 행동을 해놓고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수익 활동과 이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군이 남긴 입장 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악플을 달고 자기에게 비판을 한 사람에게 고소를 하겠답니다. 변호사님한테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자,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진실을 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최군이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귀신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를 일으킬 만한 사진을 보십시오. 자, 최군이 그렇게 군대를 못 갈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술을 마십니다.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십니다. 일반인과 다를 게 없죠. 근데 혼자 있는데 옆을 쳐다봅니다. 이게 움직이는 파일이면 더 역동적인데요. 자, 좀 더 키워볼까요? 자, 본인들의 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습니다. 근데 술을 먹다가 갑자기 옆을 봅니다. 뭐라고 있나요? 채팅창에? 귀신 보는 중, 표정이 눈싸움 중. 자, 본인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술을 먹고 있습니다. 옆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움직이는 그 영상이나 그런 GIF 파일을 보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본인의 팬이 얘기합니다. 방종하고 쉬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귀신과 눈싸움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팬들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상 행동을 술을 마시고 하고 그걸 보고 본인의 시청자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팬마크를 단. 저런 내용을 보고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소한다고요? 본인이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본인에게 후원을 했던 팬들이 팬마크를 달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팬들이 봐도 문제가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 고소를 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OSEN과의 인터뷰 내용. 자, 요 사진이 바로 OSEN이라는 스포츠 연예 전문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상당히 분노를 했죠. 이거는 무슨 언론사냐 아니면 무슨 대변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최소한 언론사로서의 중립성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4시 38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개그맨 최군이 병역 기피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OSEN 정준하 기자님이십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퍼지며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가 귀신을 본다든지 군대에서 말뚝을 받겠다는 발언을 하지고, 이것도 오타죠. 아직도 안 고쳤네요. 발언을 하지고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최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섭게 퍼지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그럼에도 견딜만 하지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것이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귀신이 보인다. 아까 오해의 그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오해받을 행동을 하고 본인의 애청자마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집중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말뚝을 받겠다는 것은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이혁재 성대모사를 하면서 뭐 그런 애드립을 했는데 그걸 활용할 뿐인 겁니다. 패러디하고 비판하면서. 근데 마치 그게 주 내용인 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 OSEN 정준하 기자는 그대로 그냥 최군 입장을 받아 쓴 겁니다. 이게 언론사입니까? 변론사입니까? 본인은 그럼에도 견딜만 하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최고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무에게도 모르게요.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의 사실 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사과를 했다. 어떤 억측과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었는지는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기자분께서 OSEN 정준하 기자님이십니다. 군대를 안 다녀왔는데 다녀왔다고 공식 방송에서 2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게 폭로되니까 사과문을 올리고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아무도 몰래 소송을 내서 면제 판결을 받아낸 사람한테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그의 안티팬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고라에는 청원까지 올라갔고 일부 네티즌들은 병무청에 민원을 넣기까지 했다. 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 이것들이 막 다 안티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고라 청원하고 그 병무청에 민원 제기한 사람도 다 안티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 기사 한 줄 밑에 이제 지금 보여준 사진이 나오는데요. OSEN 기자님께서 찍으신 최고는 답답한 마음에 인터뷰 중 눈물까지 흘렸다. 자, 그렇게 상심이 크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 자, 앞에 보시죠. 커피도 있고, 아주 뭐 먹을거리가 아주 간식류가 앞에 있죠.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최군의 표정을 보십시오. 우는 표정입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안티기 때문에 사진이 잘못 보이나요?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근데 이 사진이 눈물을 흘린 사진입니까? 앞에는 다양한 간식류가 있고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사진을 왜 썼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질문을 이제 몇 가지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OSEN 정준하 기자님이 정말 기자를 넘어서는 소설가 그런 의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보십시오. 어쩌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게 됐나? 친절합니다. 해명할 수 있게. 최군이 답변합니다. 병역 기피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벗기까지 1년 6개월간 소송을 거쳤고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 복무를 하겠다, 국방임을 하겠다라고 시청자들한테는 약속을 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자기가 피해자랍니다. 제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도 이후 방송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일부 네티즌 분들이 병무청에 민원을 넣었던 거죠. 병무청이나 기관에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합니다. 정당한 일을 하신 거니까. 자, 병무청에서 기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만 넣는다고 재조사를 합니까? 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하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의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병무청을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병무청은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 민원 넣고 이런 사람들은 안티고 자기 괴롭히려는 사람이고
병무청은 할 일을 한 것이다. 병무청에선 끝까지 현역을 가도 된다. 1급을 줬다가 3급으로 하면서 현역을 가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망을 안 한답니다. 자, 두 번째 기자분의 친절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상황이 안 좋은가? 최군이 답변합니다. 제 주변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도 약이 없으면 방송을 못해요. 정신과에서는 2007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꽤 오래됐죠. 약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요. 자, 불안할 때 최군은 수면제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할 때 뭘 먹어야 되나요? 정신과에 가서 문의하면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군은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신경 안정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자, 기자분이 기사를 잘못 쓴 건지 최군을 잘못 한 건지 이거를 이제 문맥상으로 하게 되면 제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서 불안할 때 먹는 약으로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신경 안정제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신경 안정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자, 불안할 때 수면제를 가장 많이 먹는다는 건 입원해야 됩니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기사에서 수면제를 가장 많이 먹고 있답니다. 충격이죠. 자, 다음 친절한 기자분의 질문입니다. 이미 승소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했나? 최군이 답변합니다. 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승소를 받은 상황에서도 욕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수위가 너무 심했겠죠. 제가 귀신을 보인다든지, 자, 제가 귀신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귀신을 보인다든지 그거는 소환술사입니다. 네,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귀신을 본다든지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귀신을 보인다든지 이건 귀신 소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사실처럼 퍼지고 본인이 아까 그렇게 술 마시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자기 팬들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허위사실이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일부 방송에 나와서 언급한 내용을 캡처 사진을 근거로 제가 군대에 말뚝을 박을 자신이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패러디였죠. 저도 봤는데요. 예. 아니 충분히 군대를 갈 상황인데 그걸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라디오스타의 이혁재 성대모사 했던 것을 패러디한 거죠. 그것도 이해를 못 하나요? 연예인이고 개그맨 출신이 패러디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디오스타 3분 정도 잠깐 나가서 이혁재 씨의 빙의돼 하는 성대모사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빙의가 뭡니까? 자기 몸에 살아있는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걸 빙의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오해될 행동을 하고 본인이 오해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혁재 씨의 성대모사를 했는데 라고 하면 되는데 빙의가 왜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오해가 더 증폭되는 거죠. 이를 제가 한 말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성대모사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댓글로 달리고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를 입대한다고 했던 아들이 6일 만에 나와서 다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모님이 걱정될 거를 생각해서 자기가 군대 들어갔다 나온 거를 하고 소송하는 것도 숨겼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아프거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고백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 혼자만 알려고 했다라는 했다는 군대를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시청자들한테 거짓말하고 뒤로는 소송을 하고 있고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면 이해가 되질 않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한테도 숨기고 주변 사람들 다 숨기고 혼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그 질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척분들까지 다 알게 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려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너무 힘들고 지금도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본인이 군면제를 할 정도의 환자인데 가족들을 본인이 진정하고 시키고 다니고 있다.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군대를 못 갈 정도의 엄청난 환자인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니고 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제일 먼저 가족들과 얘기를 하고 그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에게도 숨겼다?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야? 왜 그 중요한 거를 가족들에게 숨기지? 가장 사랑하고 본인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가족들한테 숨겼을까? 저희는 의혹에 쌓이게 됩니다. 다음 친절한 기자분의 질문입니다. 속상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자, 최군이 답변합니다. 일이 일파만파 더 커지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이제는 병역 기피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계세요. 비난과 조롱이야 제가 감수하겠지만 가족들에게까지 아픔이 전해지고 있어 너무 속상합니다. 왜 자기를 응원해 주신 분들까지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에 대한 증거 자료나 그런 의혹 자료들이 하나둘씩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믿었던 사람들도 의혹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아주 친절한 기자분이에요. 최군, 지난 3월 25일 판결을 받았어요. 일이 너무 커지면서 방송도 멈추고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이거 인터뷰한 날은 인터뷰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그래서 그 방송에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중앙일보 기사 전에는 지인 BJ들이랑 술 먹고 집안에만 있었어요. 차,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지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최군이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정당한 일을 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 임한 것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도가 심한 비난을 하신 분들은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해놓고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겠죠. 더 확대가 되고 의혹이 확산될까 봐요. 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 최군이 답변합니다. 모든 활동을 다 멈춘 상황이에요. 언제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힘이 들고 혼자만 있게 되네요. 아니, 지인 BJ들하고 얼마 전까지 술까지 마신 분이 변호사 만나라고 하고 기자 만나서 자기 유리한 인터뷰도 하고 하신 분들이 도대체 분이 뭘 혼자 해요. 가족들 만나서 위로하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오히려 환자가. 자, 저번에 한번 공개했던 자료인데요. 예, 사실은 오늘은 뭐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곱씹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들을 지금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거짓말 또 여러 가지 진실인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진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2012년 4월 4일 저에게 제보된 개그맨 최군이 손바닥 TV에서 군대 관련돼 발언한 내용입니다.
못 채우던 날 이병 통지서가 날라왔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군 입대하는 날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요? 여자친구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군대에 가게 된 저는 너무 미안해 차마 기다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저에게 이런 손바닥 TV, 손바닥 편지가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영상 편지로 표현할래요. 야, 우리 저 손지훈 군. 네, 손지훈 군. 참 우연찮게 또 이렇게 섭외가 됐네요. 이게 좀 사연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연인데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네, 준비를 하죠. 전날. 아이고 많이 힘들겠네요. 일단 뭐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잘 다녀오시라는 얘기로 잘 갔다 오라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본인이 또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연결. 자, 이번에는 2012년 5월 24일 제보된 아프리카 TV 최군이 LGU 플러스 CF 촬영 관련해서 이제 탤런트 한 분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게 좀 더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정 보고 싶으면 뭐 한 번 좀 새벽에 가든지. 의정부 사신댔죠. 그래요. 의정부랑 제가 홍대 살거든요. 네. 그냥 뭐 좀 거리가 있지만 가끔씩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새벽이라도 가서 얼굴 보고 왜 왔어?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하면 얼굴 봐서 갈게. 또? 오, 로맨티스트. 그렇지. 굳이 막 어디야? 여기 로맨티스트로 보여지길 바라는구나 지금.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여자친구 있는지가? 네. 가장 오래 해본 연애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건데 아마 소윤 씨는 오래 만나지 못한 남자를 싫어할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그래도 몇 년 동안 만나본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그래요? 네. 차라리 뭐 경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남자면 좋죠. 저는 글쎄요. 가장 오래 만난 거는 한 1년 정도 것 같습니다. 1년? 네네네. 소윤 씨는? 저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장기간 연애하실 것 같아요. 되게 한 남자만 보고 연애하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최소한 7, 8년 정도는 하셨지 않았을까? 7, 8년 정도. 아니 좋은 거죠. 한 남자만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여자. 그렇게 오래 해야지 사랑을 할 줄 아는 건가요? 아니 너무 짧게 무슨 이틀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면 사랑했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투나잇에서 너무 짧죠. 투나잇. 네. 그럼 이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역시 배우이기 때문에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몇 살이- 26세. 네, 들으셨습니까?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당연하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군대를 안 가고 계시는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사자TV가 공동 제작하는 BJ 추적, 아프리카TV 개그맨 최군의 군기피 의혹의 진실 2편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옆에 스튜디오 창문으로는 날이 새고 있습니다. 네. 아침 6시 35분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 방송 BJ 추적 2편을 제작한 유신을 봐서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제보 그리고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BJ 추적 마지막 장면은 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07년 12월 5일 9시 52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뒤쪽에 최군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제일 뒷줄에 개그야 코너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최군의 머리가 짧죠? 자, 저렇게 박습니다. 네. 2007년 11월 22일 현역 입소하고 네. 군의관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11월 20일 날
그 입소를 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며칠 나왔는데 12월 5일입니다. 불과 자 20일이었으니까 며칠 지나서 나왔더라도 보름이 채 되지 않는 날짜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저 표정. 네. 군대를 코너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갔다 온 것인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개그맨 최고는 개그야 코너에서 아주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은 최군이 자신의 카메라 스텝과 현역 군대 다녀온 사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님과 변호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BJ 추적에서는 앞으로도 더 진실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어쩌라고? 아유, 내가 족 같으니까 너도 족 같으라고?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까이는 게 보면은 아 씨발 공익도 족 같은 새끼들은 족 같다고 얘기하잖아. 예 맞아요. 아 저도 그게 당연히 야 해병대 갔다 온 형이 얘기하더라고. 나 존나 편하게 생활했다고. 사람의 차이지 씨발. 아, 예, 맞아요. 군대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아 씨발 뭐 다들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나봐. 그러니까요. 아 몰라. 다들 뭐 삼천교육대 갔다 오셔서 맞아요. 말똥 먹고 나오셨나. 인방이 한번 볼까? 실시간으로. 최군 필독 군 문제만큼은 이쯤에서 체크해야 될 최군 병역 관련 짤 2개.